안녕하십니까. 선거판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두 사람의 막말 이야기, 백원우 씨와 차명진 씨의 막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투표율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속될 것이냐,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날이 될 수도 있다며 밤잠까지 설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물며 현 정권과 깊숙이 얽혀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 여당이 패배한다면 국가가 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죽느냐 끝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체면, 양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이 뒤집혀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맨정신으로는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막말까지 쏟아내며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도를 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심전심으로 알아챌 정도라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선거 지원 유세에서 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12일 경기도 시흥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통합당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다 하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오는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는 백원우 씨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억눌려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카타르시스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가 아직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세상에 거칠 것 없을 정도로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잖은 체면에 상대방을 쓰레기 운운하는 몰상식한 막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선거 판세가 압도적이고 정부 여당이 안심할 정도였다면 저런 식으로 천박하고 막 나가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시민 씨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고 봐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동안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신출귀몰하는 마술이라도 부릴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유시민 씨 역시 저 속 깊은 데에서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대변인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별동대의 그 백원우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통합당을 향해 퍼부었다. 이는 통합당을 향해 천박하고 주책 없는 당이니 저열한 정당, 토착외구라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돈키호테와 에마, 시종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은 막말입니다. 이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우롱이라고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생산해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백원우 씨의 절박한 심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백원우 씨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다.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누가 누구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가 누구냐고 거품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해 전 울산시장의 비위첩보를 생산해서 수사를 하명했던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거론하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한 말 때문에 상대당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백원우 씨와는 달리 당 내에서는 간신히 제명 처분을 면하고 자진 탈당 결정을 받은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씨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금까지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천병 차명진 후보는 지난 6일 방송토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로부터 세월호를 신성시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식으로 공격을 당하자 거기에 응수한 말 때문에 김종인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은 차 후보를 제명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차명진 후보의 얘기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 속에서 있었던 세월호 유족 남자 2명과 자원봉사 여인 사이에 있었던 문란한 난교 문제를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세월호를 등에 업고 정치 공세로 나올 경우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도된 사실이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덮어두려고 했던 관계 당국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제명 처분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춰서 자진 탈당 조치를 내려서 차명진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 등이 세월호 사건과 그 유족들을 싸고 돌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에게 보상금, 위로금, 각종 특혜와 특전, 심지어 특권적 지위까지 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장병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대 조치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추모 텐트, 기도소까지 설치해주고 시민들의 철거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텐트를 공론화한 단체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그런 판에 자식들이 주고 추모하라고 만든 자리에서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여인과 혼교까지 하는 폐륜적 행위는 쉬쉬하고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려고 했다니 법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세월호를 신성시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한 말에 대해 그렇다면 세월호 텐트 속에서의 혼교는 뭐냐고 했던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유가족 단체와 관계기관에 대해 쌓인 반감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그 핵심 문제를 터뜨린 차명진 후보에 대해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고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후원금을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두 사람의 막말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